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출발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글로벌 항공기 제조사들이 생산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항공업체가 많은 사천엔 대규모 실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도심 하천 철제 난간을 잡았다가 전기 화상을 입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원인 규명과 함께 실태 조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한 경찰 간부가 임신한 여경에게 우리 조직에서 임신하면 죄인 아닌 죄인이라고 발언해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감찰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듣는다. 오늘은 진주을 강민국 당선인을 만나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글로벌 항공기 제조사의 생산 중단 여파가 국내 항공산업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항공업체가 몰려있는 사천엔 인력 구조 조정에 칼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공부품 생산 노동자인 남모 씨는 회사가 제안한 4월 30일자 공고사직서에 서명했습니다. 보험료도 내기 힘들 정도의 사정이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차라리 퇴직을 해가지고 실업급여를 타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거죠. 초등학생 두 아이의 아빠로 어깨가 무겁지만 다른 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애들 학교도 안 가고 하니까는 부식비나 이런 것도 많이 드는데 현재로서 견디는 거 말고는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사내 하청업체인 안씨 회사 직원 50여 명은 올 들어 3차례에 걸쳐 전원 공고사직했습니다. 사천의 중견기업인 또 다른 항공업체. 이 항공업체의 경우 전체 직원 500여 명 가운데 80%가량이 다음 달부터 2달간 휴직에 들어갑니다. 나중에 회사를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될 부분이 걱정이 많죠. 사천시 조사 결과 이미 사천 지역 5개 업체 106명이 공고사직, 577명이 무급휴직, 231명은 유급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추락사고가 잇따랐던 보잉 737 맥스 생산 중단과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항공기 제조사의 가동 중단 여파가 항공기 부품 생산 기지인 사천에 몰아닥친 결과입니다. 사천 지역 항공 부품 노동자 약 1만 2천여 명 중 5천여 명은 실직으로 길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하지만 뾰족한 고용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행업에 이어 항공기 지상조업과 항공 서비스업으로 확대 지정된 정부의 특별 고용 지원 업종에도 항공 부품 제조업은 빠져 있습니다. 사천 항공산단 노동자연대는 숙련 노동자들의 실직이 항공산업 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항공 부품 업종을 특별 고용 지원 업종에 포함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도심 하천에 설치된 인도를 걷던 시민들이 철제 난간을 잡았다가 전기 화산을 입는 정전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설치한 정전기 방지 시설도 무용지물이었는데 정확한 원인 규명과 함께 실태 조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정영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직장인 공성택 씨는 열흘 전 8살 딸과 함께 도심 하천 위에 설치된 인도를 걷다 황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도 옆 철제 난간을 잡았다 전기가 흘러 손에 화상을 입게 된 겁니다. 이 난간에서 전기가 스파크가 튄 거죠.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저와 제 딸아이가 간절히 당한 겁니다. 같은 피해가 창원시에 처음 접수된 건 지난해 5월. 창원시는 당시 이 같은 피해가 계속되자 철제 난간 일부에만 정전기를 예방할 수 있는 용액을 덧칠했습니다. 난간에 흐르는 전압을 하천으로 보내기 위해 접지 시설까지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난간 주변의 전압을 측정하자 소량이지만 전류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발 안 발바닥까지 정전기가 발생하는 등 피해는 계속됐습니다. 종종 가면은 무심코 이렇게 잡는다고 탁 튀거든요. 전기가. 세네요. 네, 스파크가 굉장히 세요. 유관기관과 현장 점검을 벌인 창원시는 정전기로 스파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발생의 원인이 인도 바닥에 설치한 합성 목재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성 목재하고 사람 발끝하고 마찰을 해가지고 사람 몸에서 전기가 축적되었다가 또 어떤 도체에 손이 닿으면.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전기라도 순간 전압이 수천 볼트까지 치솟는 만큼 자주 노출될 경우 신경 손상까지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정전기 발생을 없애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 마련과 함께 합성 목재와 철제 난간을 함께 설치한 다른 구간에 대한 실태 조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우리 조직에서 임신하면 죄인 아닌 죄인이다. 아직도 이런 몰상식한 말을 하는 상사가 있나 싶은데 불과 2달 전 경남의 한 경찰서에서 나온 말입니다. 상관에게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은 여경은 심한 충격에 결국 유산을 했고 경찰은 감찰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서윤식 기자입니다. 진주경찰서 민원실에서 근무하던 한 여경은 지난 10월 순경에서 경장으로 승진했고 임신 8주차가 되던 지난 2월 초 인사 관련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진주경찰서 내부 규정을 보면 승진 시엔 부서를 이동해야 하게 돼 있어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임신 초기라 자칫 유산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 여경은 상관인 과장을 만나 출산 휴가가 시작되는 9월까지는 민원실에서 계속 근무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조직에서 임신하면 죄인 아닌 죄인이다. 그 말 들었었고 부하 직원에게 축하는커녕 인간으로서 담지 못할 그런 막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면담 이후 심한 모멸감에 잠도 못 자고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이 여경은 불과 나흘 뒤 결국 파출소 발령이 났습니다. 그리고 발령 바로 다음 날 정기검진차 산부인과에 갔는데 유산이라는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감찰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부적절한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 외부의 전문가 분을 모셔서 징계위원회 해부 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취재팀은 해당 과장을 만나 왜 이런 말을 하게 됐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과장은 다들 임신을 축복해줘야 하는데 아직도 우리 조직, 그러니까 경찰에는 임신한 걸 죄인 취급하는 문화가 있어서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잘못된 조직 문화를 지적했을 뿐 임신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겁니다. 마치 자신은 사건과 별로 관련이 없는 것처럼 내놓은 답변에 취재팀은 추가 설명을 요구했지만 이 과장은 이달 말까지 휴가를 낸 채 끝내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번 문제를 언론에 알린 사람은 역시 경찰이기도 한 여경의 남편으로 그는 임신 사실이 동료들로부터 비난이 아니라 축복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에게 듣는다. 오늘은 경남 최연소 당선인 진주을의 강민국 당선인을 이상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강민국입니다. 네.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인 가운데 특히 경남에서 최연소이십니다. 각오가 좀 남다를 것 같은데요. 예, 먼저 저 강민국이를 압도적인 지지로 선택해 주신 위대한 진주 시민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에게 첫째는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지는 나라를 바로 세우라는 또 진주 시민의 명령이시고, 둘째는 싸움과 정쟁을 삼는 낡은 정치를 좀 청산해라. 네. 그리고 새로운 변화와 개혁의 선봉장이 되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네. 마지막에는 20대, 30대, 40대의 청년의 목소리와 마음을 담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라는 네. 진주 시민들의 지상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주의 100년 먹거리를 마련하겠다. 이런 타이틀로 세부 공약을 좀 내세웠습니다. 기업 유치 같은 것들이 있는데 실현 가능할까요? 어떨까요? 예, 진주는 우리 기업가 정신 수도라고 합니다. 삼성, LG, GS, 효성 등 창업자들이 태어나시고 네. 또 자라신 곳이 바로 우리 진주 지수죠. 네. 그런 큰 의미가 있고 또 이제 진주 같은 경우에는 또 지금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남북 내로 고속철도라든지 또 항공우주 국가산단이라든지.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이 입법가 역할도 있지만은 경영인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발로 뛰어다니면서 대기업, 유망기업을 유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 제외 요소를 제거해드리고 또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야만이 네. 또 기업을 유치할 수 있지 않나. 강한 농촌을 만들겠다는 공약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지금 농촌은 인구 감소 그리고 노령 인구 증가로 해서 경제 활력이 굉장히 저하되고 감소되고 네. 있는 상태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성 증대 그리고 인구 유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이 아니라 서쪽에서도 뜰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의 또 인공지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ICT 기술을 접목해서 생산과 판매 전반에 거쳐서 ICT를 접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 시대를 좀 열어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남부 내륙 철도 얘기도 하셨는데 진주 의뢰선 또 빼놓을 수 없는 사안입니다. 지금 노선 공방도 끝나지 않았어요.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남북 내륙 고속철도가 2019년도 1월 달에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되고 정부 재정 사업으로 확정이 됐는데 그 당시에 이미 김천, 진주를 거쳐서 거제를 종착역으로 하는 그 안이 에타가 면제된 거죠. 그런데 지금 와서 노선을 변경한다는 것은 아주 어불성설이고 정치적인 쇼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서부 경남에 또 KTX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국가교통 구축망에 보면은 서부 경남이 유일한 철도망에 또 교통 오지로 남아 있고 지금 미완성의 진주 혁신도시의 완성 그리고 항공우주국가 산단 그리고 거제의 해양 플랜트 국가 상단을 성공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거죠. 또 뭐냐면은 지리산이나 또 청정남해가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관광 상품과 연계한 관광 자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도 KTX다. 또 마지막에는 자료에 의하면은 이 KTX를 만듦으로 해서 약 생산 유발 효과가 10조 8천억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설 경기 또 모든 지금 산업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서부경남 KTX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당선은 되셨는데 이번 선거 과정에서 보면 일부 잡음도 있었습니다. 진주 시민들이 걱정 안 해도 괜찮을까요? 네, 이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도 이야기하죠. 후보가 시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나의 정치적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고 그분들을 어떻게 또 인식을 해나갈 것이가 중요한 건데 오로지 상대방에 대한 비난과 또 비방, 흑색성전을 해서는 저는 옳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 이 또한 제가 성장하는 큰 가정 중에 또 하나의 가정이라 생각하는 것이고 오직 저 강민국이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또 진주의 번영만을 위해서 뛰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당선인으로서 시청자 여러분께 약속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경청의 힘을 믿습니다. 선거 과정 중에 손주 등록금 좀 보태겠다고 또 키우던 채소를 팔기 위해서 새벽 첫 차에 오르시는 이제 할머니가 주신 말씀, 그리고 부모님 부담 좀 덜어드리겠다고 또 오늘은 아르바이트생으로 내일은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의 또 하소연 등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목소리와 마음을 담아서 정책과 또 입법 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고 또 그분들과 같이 소통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고자 합니다. 많이 듣고 소통하는 국회의원, 그 약속 꼭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 전 지역에는 계속해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오후부터 경남 남해안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화재 예방과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며 약간 서늘합니다. 낮부터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이 15도 이상 크게 오르겠는데요.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7도, 진주 3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창원 21도, 진주 2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하늘 표정 좋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 보이면서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일교차가 20도 가까이 크게 납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4도, 함안 3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23도, 양산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2도, 산청 5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1도, 합천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모레까지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어서 건강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경상남도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예술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손실보상금 지원 사업을 펼치기로 하고 다음 달 7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손실금 보상 유형은 코로나19로 행사가 연기나 취소돼 사용할 수 없게 된 제작물과 계약금 등으로 손실의 실질적 발생 여부, 증빙 서류의 객관성과 신뢰성, 적정한 보상 범위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며 별도의 정산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거제시청 1층 민원실에 한 남성이 익명으로 1,0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기부금 봉투에는 5만 원짜리 200장과 편지 1장이 들어있었는데 편지엔 코로나19로 서민들이 IMF 때보다 더 힘든 날을 보내는 것 같다며 적금 만기일에 소외계층에게 힘이 되고자 기부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거제시는 기부금 1,000만 원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김남경 총장과 교직원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이 큰 지역민을 위해 써달라며 경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성금 7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앞서 경남과기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600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입했으며 창업보육센터는 2개월간 기존 임대료를 50%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양식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굴껍데기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지난해보다 3배 늘어난 예산 95억 원을 확보해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굴껍데기 23만 7천 톤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 굴껍데기 자원화 시설을 내년까지 통영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창원시와 지역기관단체가 인구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민관산학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10년 통합 창원시 출범 당시 창원시의 인구는 109만 명이었으나 지난 3월 말 기준 104만 명으로 계속 줄고 있으며 이번 협약으로 지역대학과 상해 등은 창원으로 주소를 옮기는 등 창원 주소 갖기 운동에 적극 동참할 계획입니다. 남해군이 군 청사 신축을 위한 터 보상 계획을 공고하는 등 본격적인 청사 신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남해군은 주민 의견 수렴과 설명회 등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터 보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현 남해군 청터를 확장해 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에는 7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제조업 혁신을 위한 AI 제조혁신 김해 연구실이 어제 김해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의 문을 열었습니다. 김해시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함께 마련한 김해 연구실은 박사급 연구 인력이 상주하면서 김해 지역 산업에 맞춘 정보통신 융합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제조 혁신과 지역 전략 산업 육성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창원시가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기술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 방문간호가 건강 모니터링 서비스 사업을 시작합니다. 시는 정부의 사물인터넷 제품 서비스 검증 사업의 참여기관으로 선정돼 국비 7억 원을 지원받아 만성질환자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환자의 체온과 움직임을 원격으로 파악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도내 학교법인과 사립학교의 업무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자문단 11명을 위촉하고 사학기관 원스톱 자문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와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은 전문성과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법인과 사립학교에 통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한국불교종단 협의회 결정에 따라 해인사와 통도사, 성주사를 비롯한 도내 주요 사찰들이 오는 30일 부처님 오신 날에 코로나19 치유와 극복을 위한 특별 기도를 올립니다. 부처님 오신 날 공식 행사인 봉축 법요식은 한 달 미룬 다음 달 30일에, 연등회는 다음 달 23일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4월 28일 화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